음, 봅시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경우의 수 전체 복습 한번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 뭐 다음 시간은 순열, 그 다음 시간 조합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경우의 수를 같이 한 번씩 쭉 볼 거고요. 볼 거고, 숙제는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해오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봤던 내용들, 아니면 너무 쉬운 이 앞부분 내용들은 그냥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앞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뒷부분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 나오면 같이 하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보시면 일단은 유형 1번부터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그닥 어렵지 않아서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118번 볼게요. 118번. 118번 문제 읽어보시면 우리가 전에 이거 사실 풀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풀었던 문제긴 하지만 일단 보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수를 각각 A, B, C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A, B 더하기 C의 값이 홀수가 되는 걸 찾아라.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곱하기 B와 C를 더했을 때 값이 홀수이려면 첫 번째 A, B가 뭐일 수 있고 A, B가 짝수일 수 있고 그 다음 C가 홀수일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A, B가 홀수일 수 있고요. 그 다음 C가 짝수일 수 있겠죠. 그치? 일단 이런 거부터 하는 거야. 일단은 더했을 때 짝수다 또는 홀수다 이런 거 나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 몇 개야? 짝수 3개, 홀수도 3개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봐봐 C가 홀수야. 그럼 C가 가능한 가지수가 몇 개라고? 3가지라고요. 마찬가지로 C가 짝수야. 그럼 C가 가능한 짝수의 개수 3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 그치만 뭐는 변하겠어? A 곱하기 B가 짝수다와 A 곱하기 B가 홀수다는 개수가 변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에 한번 강조했었던 게 있어. 봐봐. 어떤 수의 곱을 물어봐. 그게 한 개일 때도 있고요. 2개일 때도 있고요. 3개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몇 개든 간에 어떤 숫자의 곱을 가지고 뭐의 배수냐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지금처럼. 짝수라는 건 뭐야? 2의 배수냐라는 거야. 그럼 내가 전에 무슨 예시를 들어줬어? 전화번호를 다 곱하면 무조건 몇이다? 무조건 0이다. 왜? 전화번호에는 무조건 0이 있을 거니까. 맞나요? 0이 하나라도 있으면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요. 지금처럼 곱했을 때 짝수야. 그럼 짝수가 한 개만 있어도 된다. 그럼 반대로 홀수인 경우는 짝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무언가의 배수냐, 정확히는 어떤 소수의 배수냐, 2의 배수냐, 3의 배수냐, 5의 배수냐, 이런 어떤 소수의 배수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다? 여사건을 활용해서 볼 거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생각해보자. 내가 주사위를 2개를 던졌어. A, B니까. 지금 C는 정해진 거니까. A, B 주사위 2개 던질 거야. 그럼 그 2개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가지수 몇 가지겠니? A 몇 가지? 6가지. B도 몇 가지? 6가지. 그러니까 전체는 몇 가지? 총 36가지. 그럼 그 36가지 중에 A 곱하기 B가 홀수인 거 봐볼게. 얘들아, A와 B를 곱했을 때 홀수이려면 A는 무슨 수? 홀수. B도 홀수. 그럼 몇 개, 몇 개? 3개, 3개. 그럼 이게 몇 가지? 9가지. 그럼 얘는 몇 가지? 전체 36에서 9를 뺀 27가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27 곱하기 3, 그 다음에 9 곱하기 3 해서 2를 더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괜찮니? 그럼 얘를 좀 더 확장시켜보자. 이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확장을 시켜볼게요. 만약에 A, B, C 세 개의 숫자가 있어. 근데 내가 뭘 알고 싶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3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어. 똑같은 조건에서 AB 더하기 C가 아니라 ABC가 3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3의 배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반대는 3의 배수가 없으면 3의 배수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자고? 얘는 전체 A 몇 가지? A 6가지, B도 6가지, C도 6가지.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 6의 세제곱 216에서 빼겠다. 뭘 빼겠다? 3의 배수가 없는 경우. 얘들아, 우리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거 1, 2, 3, 4, 5, 6이고요. 3의 배수를 지우면 남는 거 몇 개? 남는 거 4개잖아. 그러면 뭐를 빼면?
4의 세제곱을 빼면 4의 세제곱이 뭐야? 얘도 3의 배수가 아닌 것 중 하나, 얘도 3의 배수가 아닌 것 중 하나, 얘도 3의 배수가 아닌 것 중 하나를 빼면 뭐만 남겠어? 3의 배수만 남겠죠.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소수의 배수 문제에서는 뭐로 풀겠다? 전체에서 그 배수가 아닌 경우를 빼겠다. 됐나요? 왜? 그게 아니려면 걔네들을 그냥 지워놓고 나머지 애들만 보면 되니까. 알겠지? 전에 내가 뭐라고 했었어? 여사건을 활용하는 건 정해져 있어. 일단 세 가지로 크게. 뭐였어? 일단 첫 번째 적어도가 나왔을 때, 두 번째 부정형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상, 이하, 부등식 표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세 가지는 많은 경우에 여사건을 써.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야? 여사건을 도대체 왜 쓰는데? 그리고 여사건을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쓸 건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럼 이 두 가지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일단 첫 번째, 여사건을 활용한다는 건 우리가 이런 예시를 들었었어. 내가 남학생이 몇 명이고 여학생이 몇 명인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운동장에다가 모았어. 근데 딱 봐도 남학생이 많아. 그럼 누구 세라고? 여학생 세라고. 그게 여사건이라고. 내가 찾아야 되는 어떤 사건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반대인 여사건이 있어. 근데 그 둘 중에 내가 얘는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해야 되는데 딱 봐도 얘를 구하는 게 더 쉬워 보여. 그러니까 여사건을 쓰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 언제 쓴다? 여사건을 구했어. 그럼 끝이야? 여사건을 구하면 끝이야? 여사건을 어디서 빼야 돼? 전체에서 빼야 돼. 그러니까 뭐야? 여사건을 활용하는 건 모두 구하기 쉬워야 돼. 전체가 몇 개인지도 구하기 쉬워야 돼. 이 두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여사건으로 푸시는 거고요. 그 두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구하시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세 가지가 있었던 거고. 알겠지? 알겠죠? 여사건을 활용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전체를 구하는 게 일단 쉬워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보다 여사건이 구하기 쉬워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곱했을 때 3의 배수다라는 애는 뭐 적어도도 아니고요, 부정형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 표현도 아니야. 그치만 여사건을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왜? 두 가지, 전체를 구하기가 쉽고, 여사건을 구하기가 쉽고.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너네가 3학년 때까지 쭉 우리 학원을 다녀서 마지막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너네가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확률과 통계는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제 필수잖아? 무조건 하는 거잖아? 그래, 너네가 이제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3학년 때까지 배우면 나한테 확통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내가 그냥 확통을 전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확통을 나한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또 얘기할 거야. 뭐를? 여사건을 또 얘기할 거야. 여사건이 그만큼 중요해. 알겠지? 알겠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경우의 수에서 확장된 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야. 그냥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전체가 경우의 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확률과 통계는. 뭐 아닌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여사건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3번 핵심 정리 3번에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누자, 케이스 분류하자라는 거 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4번에 수영도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125번 볼게요. 125번. 얘들아, 우리가 전에 수업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수영도에 대해서. 수영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수영도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수영도라는 건 직접 세라라는 거야. 만약에 10가지가 있으면 그 10가지를 직접 다 세봐라. 그걸 우리는 수영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야, 사실은.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다 세봐라 이 말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럼 알아둬야 되는 건 도대체 수영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언제냐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수영도 그렸어? 수영도 안 그렸지. 우리 여태까지 뭐로 풀었어? 더하거나 곱하거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활용해서 풀었어. 그럼 도대체 수영도는 언제 쓰는 거야? 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쓸 수 없을 때 우리는 직접 세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한 단계 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왜 못 쓸까? 그걸 알아야 돼. 도대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못 쓰는 상황이 도대체 언제길래 직접 다 그려서 또는 직접 다 세서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보면 수영도를 그려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경우는 뭐냐면 내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
근데 그 앞에 선택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 선택이 달라져. 그런 경우에 수용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넣어 놓은 건데 잘 봐. 잘 봐. 내가 여기서 이 4대의 차량을 뺄 거야. 이 4대의 차량을 뺄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A라는 차를 먼저 뺐어. 먼저 뺐어. 그러면 C를 뺄 수 있어, 없어? 그 다음? C를 뺄 수 있죠. 그치만 D는 뺄 수 있어, 없어? 없지. 마찬가지로 내가 B를 먼저 뺐어. 그럼 D는 뺄 수 있어, 없어? 없죠. 다시 D는 뺄 수 있지. 그치만 C는 뺄 수 없죠. 그치? 그럼 내가 처음 시작을 할 때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지수가 달라지겠죠. 맞나요? 그 다음이 달라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직접 셀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다시 만약에 내가 A를 뺐어. A를 뺐어. 얘가 없어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뭘 뺄 수 있어? 그 다음에 뭘 뺄 수 있어? B를 뺄 수도 있고 C를 뺄 수도 있어요. 맞나요? 내가 그러면 A도 빼고 B도 뺐어. 그럼 그 다음 뭐 뺄 수 있어? C를 뺄 수 있고요. D를 뺄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C를 뺐으면 그 다음이 D가 될 거고 D를 뺐으면 그 다음이 C가 되겠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내가 A를 빼고 C를 뺐어. 그러면 그 다음은 무조건 누굴 빼야 돼? B를 빼야 되지. 그럼 B를 뺐으면 그 다음 누굴 빼야 돼? D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A를 먼저 뽑고 나서 A를 먼저 빼내고 나서 B를 선택했을 때와 C를 선택했을 때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같아 달라. 얘는 몇 가지고 얘는 2가지고 얘는 1가지잖아. 그래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뒤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쓸 수가 없이 직접 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몇 가지? 총 3가지가 나오겠네. 괜찮나요? 그런데 생각해보자. 우린 지금 A를 먼저 뺀 거 3가지 센 거야. 그럼 두 번째 뭐가 있겠네? B를 먼저 빼는 경우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모양이 위아래가 어떻니? 똑같죠? 그러니까 가지수는 어떻게 써? 똑같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돼? 마지막 합의 곱의 법칙 활용해서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직접 세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5번의 곱의 법칙의 기본 연산은 넘어가시고 항의 개수도 그냥 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 8번의 도로망의 경우의 수를 볼게요. 도로망의 경우의 수. 138번인데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그림 위주로 이렇게 볼게요. 기차역에서 출발해서 쭉. 뭐가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줄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겠대 문제에서 읽어보면 기차역에서부터 출발을 하겠대요. 기차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론은 숙소까지 갈 거야. 그치? 뭐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쭉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는 뭐만 볼 거냐면 기차역에서 출발을 해서 숙소까지 갈 거야. 근데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없어? 한 번에 갈 수 없죠? 그럼 어딘가 거쳐서 가겠네? 그럼 첫 번째 어딜 거쳐서 갈 수 있어? 유적지를 거쳐서 갈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휴양림을 거쳐서 갈 수 있죠? 그치? 근데 꼭 기차역에서 유적지 거쳤다가 숙소를 가잖아. 근데 꼭 여기서 바로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세 번째는 유적지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휴양지를 갔다가 숙소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맞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반대로 휴양지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유적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숙소로 갈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도로망의 경우의 수를 풀잖아. 그치? 도로망의 경우의 수라는 게 뭐야? 그냥 경로의 개수야, 경로의 개수. 우리 지금처럼 기차역에서 숙소로 가는데 경로가 총 몇 가지냐라는 거야. 그러면 도로망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푼다? 지금처럼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가지수를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거야, 먼저. 그 다음은 너무 쉬워.
첫 번째, 기차역에서 유적지 가는 거 몇 가지야? 봐봐, 기차역에서 유적지 가는 거 몇 가지 길? 한 가지죠? 유적지에서 숙소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죠?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기차역에서 휴양지 가는 거, 휴양림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휴양림에서 숙소는 한 가지. 또, 기차역에서 유적지는 몇 가지? 한 가지. 유적지에서 휴양림 몇 가지? 두 가지. 휴양림에서 숙소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가는 길을 다 곱하시면 돼요. 또, 기차역에서 휴양림 몇 가지? 세 가지. 휴양림에서 유적지 몇 가지? 두 가지. 유적지에서 숙소 몇 가지? 두 가지. 해놓고, 이거 얘네들 뭐 하는 거라고? 케이스 분류한 거라고. 그럼 얘네들 다 더해서, 다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그러면 넘어가셔서, 요런 문제, 139번 문제가 많이 나와요. 139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A에서 D까지 갈 건데, 지금 B와 C 사이에 길이 없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추가시키겠대. 근데 그 길이 몇 개인지 구하래. 그럼 여기에 추가시키는 길을 X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랬을 때 A에서 D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가 64개가 되도록 하래요. 그때의 X값을 구해보래. 맞나요? 문제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봐. 방금 거랑 똑같이 풀면 되거든?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는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연이 풀었으면 다른 거 한번 풀어봐. 모르는 거나 틀린 거 한 번씩 다시 풀어봐봐. X개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씌웠어? 왜 자꾸 웃는 거야?
빨리 해. 풀어보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치? 4개 나오지, 4개. 맞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경우의 수에서. 알겠지? 경우의 수에서.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A, B, C, D 4개만 있어서 그런 건데 얘가 더 이제 선택지가 늘어나면 당연히 더 많아지겠지. 해야 될 게.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약수의 개수예요. 근데 약수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보니까 한 번 설명 더 하고 갈 거고 이제 저번에 우리 처음 할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설명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간단하게만 보고 갑시다. 약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첫 번째 약수의 개수 문제 있고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 문제 있었고 약수의 총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2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120을 기준으로 보자. 어떤 120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래서 그 120의 약수를 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120을 소인수분해 하겠다. 그러면 120을 소인수분했을 때는 12 곱하기 10이니까 2가 3개 있고요. 그 다음 3이 1개 있고 5가 1개 있을 거다. 괜찮니?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2가 3개 있어. 2가 3개 있어.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이 3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거야. 그럼 2를 몇 개 쓸 수 있겠어? 2를 1개 쓸 수 있고 2개 쓸 수 있고 3개 쓸 수 있잖아. 왜? 나한테 3개가 있으니까. 근데 2를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야? 4가지라고. 그러니까 얘를 우리 뭐라고 온다고? 3 플러스 1가지 이렇게 볼 거라고. 괜찮나요? 두 번째, 3의 1제곱이야. 그럼 3이 1개 있어. 그럼 3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라고? 2개일 거라고. 왜? 3을 안 쓰거나 1개 쓰거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5도.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다 정리한 거라 그랬죠? 그치?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 유형 자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수에다가 뭐 하자?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자 라는 거였고 총합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딱 봤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전에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2가 3개 있어. 그럼 2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2를 0개 쓸 수 있고 2를 1개 쓸 수 있고요. 2를 2개 쓸 수 있고요. 2를 3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0제곱은 얘들아 1이에요. 0제곱은 1. 0제곱은 1이에요. 항상.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3도. 3을 0번 쓸 수 있고 3을 1번 쓸 수 있고 5도. 5를 0번 쓸 수 있고 5를 1번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해서 곱해주시면 총합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142번에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약수죠?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둘 다 소인수분해 해놓고 겹치는 것만 뽑아서 약수를 구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얘들아 720 소인수분해 하면 뭘까? 8, 9, 7, 10이니까 2의 4제곱에 3의 제곱에 5 이렇게 되겠네. 또 1008 1008은 뭐 곱하기 뭐야? 9 곱하기 1, 9, 1, 9, 1, 2 112? 112? 112는 뭐 곱하기 뭐니? 4 곱하기 4, 2, 8 8에 32 이렇게? 그럼 9 곱하기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지? 그럼 공약수는 뭐라고? 겹치는 거. 이 4개, 이 4개지. 그러니까 이 4개 겹치네. 마찬가지로 3, 2개, 3, 2개죠. 그럼 3, 2개 겹치네. 이렇게 쓰면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거예요. 얘의 약수가 그냥 공약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야? 5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공약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합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총합 구하는 문제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총합 구하는 방법도.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애인데, 얘를 우리가 저번에 이제 개념 다룰 때는 이제 따로 하진 않았어요. 알겠죠? 알겠죠? 따로 하진 않았는데, 지금부터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얘가 뭔가 다르니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뭔가 다르니까 나와 있겠죠. 그치? 그럼 지금부터 뭐가 다른지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불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지불 금액이 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내고 싶어. 너네가 어디 가서 10,000원을 내고 싶어. 그러면 10,000원을 어떻게 낼 수 있어? 말 그대로 10,000원짜리 한 장 내면 10,000원 내는 거죠. 그치? 근데 꼭 10,000원짜리 한 장 내야 돼? 뭐 할 수도 있어? 5,000원짜리 2장 낼 수도 있죠? 뭔 소린지 이해가? 또 1,000원짜리 10장 낼 수도 있지? 또 1,000원짜리 5장에 5,000원짜리 한 장 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들은 지불 금액의 입장에서는 다 뭐야? 다 10,000원이지. 그치만 지불 방법의 입장에서는 세 개가 어때?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 차이야. 그러니까 뭐야? 지불 방법은 그냥 세면 돼. 그치만 지불 금액은 그 센 거 안에서 겹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겹치는 애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다 솎아내줘야 돼. 다 빼줘야 돼. 근데 귀찮잖아. 알겠죠? 귀찮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요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알아두면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웬만하면 그 방법을 외우세요. 알겠죠? 얘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 많이 나오진 않아. 그런데 이제 한 번 나왔을 때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주는 방법을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 이 차이가 너무 커. 알겠지? 차이가 너무 크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에서 지금 143번에 100원짜리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세 장이 있대요.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을 각각 구해볼 거야. 원래는 어떻게 구한다고? 지불 방법은 다 세시면 되고요. 그냥 지불 금액은 그 센 거에서 겹치는 거 빼면 되는 건데 그걸 다 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잘 봐. 방금 우리 약수 봤던 거랑 똑같아. 100원짜리가 두 개 있어. 그럼 그 100원짜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지 몇 가지야? 세 가지라고, 두 가지가 아니라고. 맞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택지 세 가지,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택지도 세 가지,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택지 몇 가지? 네 가지. 그래 놓고 그 세 개를 전부 다 곱해라. 그러고 1을 빼라. 왜 1을 빼?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써. 그러면 0원이겠죠. 그럼 얘들아,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걸 지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그거 하나 뺀 거야. 쉽지? 지불 방법은 쉬워. 그럼 지불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지불 금액이 이런 식으로 겹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겹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를 알아야 돼. 얘를 기준으로 내가 1,000원짜리를 낼 거야. 다시 1,000원을 낼 거야. 지불 금액의 입장에서 1,000원을 낼 거야. 그럼 어떻게 낼 수 있어? 1,000원짜리 한 장 내면 되죠. 또 500원짜리 두 개 내도 되죠. 그럼 그 두 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겹치는 거야. 아, 그럼 하나 겹치네. 하나 겹치니까 하나만 빼면 되네.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만약에 1,100원을 낼 거야. 어떻게 낼 수 있어? 1,000원 한 장과 100원 하나. 그치만 500원 두 개와 100원 한 개. 내도 되는 거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중복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그런 중복이 왜 생기냐고. 이런 중복이 왜 생기냐고요. 500원이 몇 개 있기 때문에. 500원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어? 1,000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만약에 500원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중복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500원이 한 개밖에 없으면 내가 1,000원 낼 때 1,000원짜리 하나 내야 돼. 맞잖아. 근데 지금 500원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러니까 1,000원을 낼 때, 내가 1,000원을 낼 때 500원짜리 두 개를 낼 수도 있고
1,000원을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중복이 생기는 거야.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중복이 안 생기게끔 바꿔버려. 어떻게 바꿔? 얘를 거슬러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1,000원이 만들어져서 문제잖아. 그럼 1,000원짜리를 없애버려. 근데 말 그대로 1,000원짜리 그냥 없애면 당연히 문제가 달라지잖아.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다 거슬러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원짜리는 그대로고요. 100원짜리는 그대로고요. 500원짜리는 몇 개로 바뀔까, 얘들아? 500원짜리는 8개로 바뀌겠죠? 6개가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100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지 몇 개? 3개. 500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지 몇 개? 9개에서 1을 빼시면 얘가 금액이에요. 알겠어? 알겠어? 그 오른쪽 것도 한번 볼까요? 잘 봐. 145번. 145번에서 10원짜리 3개 있고요. 100원짜리 4개 있고요. 500원짜리 2개 있어. 얘네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를 찾아보래. 그럼 얘들아 잘 봐. 지불 금액이야. 그럼 우리는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중복은 왜 생긴다고? 여기서 500원짜리를 가지고 1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잘 봐. 10원짜리를 가지고 100원짜리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죠. 100원짜리를 가지고 500원짜리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죠. 그러면 중복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가 어때? 같은 거야. 중복이 없잖아. 그 답은 4 곱하기 5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 지불 금액의 숫자인 거예요. 지불 방법의 숫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해돼? 근데 그 위에 거 144번 보시면 만원짜리 한 장 있고요. 5천원짜리 3장 있고요. 1000원짜리 4장 있어. 그럼 이번엔 중복이 어디서 발생하겠네? 만원짜리에서 발생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만원짜리 한 장을 거슬러 받겠다. 그럼 5천원짜리 몇 장으로 바뀌어? 5천원짜리 5장으로 바뀌겠죠. 그럼 답은 6 곱하기 5 마이너스 1. 이 답인 거예요. 이해돼? 알아두면 쉽게 풀 수 있잖아. 이거 다 써가지고 중복을 걸러낼 거야? 어느 세월에 그거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너네 아직 학교에서 경우에서 안 배웠지? 배우고 있니? 배우고 있어 지금? 다 배우고 있어? 그러면 혹시 학교에서 경우에서 배울 때 이렇게 생긴 최단거리 문제 배웠어? 학교에서 문제 풀 때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그럼 지우세요. 그러니까 원래 최단거리 문제가 전 교육과정에서는 경우의 수에 있었거든? 근데 이게 확통으로 넘어갔어. 확률과 통계로. 요 최단거리 문제가 확률과 통계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진 개념인데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거거든?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전 교육과정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혹시나 요거 잘 기억해, 요런 형태. 최단거리 문제. 최단거리의 뭐 방법의 수 뭐 이런 거. 경우의 수를 찾아라. 요런 문제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일단은 내가 교과서를 다 뒤졌다고 했잖아. 이거 만들 때 교과서 다 뒤졌거든? 교과서 다 뒤져서 찾은 게 요 한 문제밖에 없어. 근데 얘도 사실 원래 있던 그 최단거리 문제랑은 좀 달라. 얘는 그냥 직접 세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체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7종 교과서 중에서 딱 한 문제 있어, 얘. 딱 한 문제 있어. 딱 한 문제 있는 거니까. 근데 얘도 너네가 쓰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너네가 쓰는 교과서 아니고 다른 교과서예요.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광명에서 안 쓰는 교과서라서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혹시나 요거 말고 요 위에 같이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일단 교과서에는 없어요. 학교 프린트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주는 다른 프린트, 추가 프린트에 이런 게 있다 하면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유형 12번 도형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 이거 기억나? 도형을 색칠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어떤 규칙이었어? 도형을 색칠하는 방법에서는 어떤 규칙이었어? 내가 무언가 하나를 칠해? 그럼 그 칠한 애와 인접한 애들은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규칙이었어. 맞지? 그래서 내가 쭉 뭐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얘를 좀 압축시켜 보면
결국에 인접한 애들은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인접한 애가 많은 애부터 작은 애부터. 인접한 애가 많은 애부터 내가 시작을 할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럼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야? 누구부터? 나부터 시작을 하자. 맞죠? 그럼 나에다가 만약에 내가 빨간색을 칠했어. 그러면 가, 다, 라, 마에는 빨간색을 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된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 5개라고 쳐볼게요. 이 문제에서. 색깔이 5개야?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야? 5개지? 그래서 우린 빨간색 칠한 거죠?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뭐인 거야? 여기 만약에 내가 노란색을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지. 내가 만약에 여기다 주황색을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뭔 거야? 3개인 거죠? 빨간색과 주황색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초록색을 칠했어. 그럼 얘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아니면 되니까 3가지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뭐 하면 된다고? 숫자들을 다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인접한 애가 많은 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나와가지고 그랬을 때 걔네들을 전부 다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일부러 얘를 넣어놓은 건데 요런 문제예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보시면 4개의 영역에 4가지 색깔을 칠하겠대. 얘들아, 4개의 영역에다가 4가지 색깔을 칠하겠대요. 근데 얘네들이 인접한 애들이 다 어때? 일단 다 똑같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접한 애들이 다 똑같아. 다 2개씩 있잖아. 인접한 애들이. 맞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시작하면 돼. 그럼 내가 A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A에다가 빨간색을 칠해. 그럼 누구에다가도 빨간색을 칠할 수 있어? C에다가도 빨간색을 칠할 수가 있죠. 방금 봤던 문제는 뭐야? 내가 어딘가에다가 나에다가 빨간색을 칠해. 그럼 다른 애들의 빨간색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만 얘는 내가 여기다 빨간색을 칠해. 그럼 C에다가 빨간색 칠할 수 있어? 없어? 칠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인접한 게 가장 많은 애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걔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더니 걔랑 똑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부분이 C에 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 둘이 같은 경우와 이 둘이 다른 경우로 나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나누겠다고? A와 C가 같을 때와 두 번째, A와 C가 다를 때로 나누고 시작을 해라. 그래야 안 헷갈려. 그래야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그럼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색깔 4개야. 맞죠? 색깔 4개예요. 문제 4개 맞니? 4가지 색깔 맞죠? 4가지 색깔이에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야, 얘들아? 4개지. 맞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A에다가 빨간색을 이거 보이니? 이거 보여? A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C에다가 무슨 색깔 칠하는 거야? 똑같이 빨간색 칠하는 거야. 그럼 C는 선택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야, 얘는. 맞나요? 그러면 여기도 빨간색이고 여기도 빨간색이네? 그럼 여긴 몇 가지? 빨간색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가지? 3가지. 얘도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뭐야?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로 고정이야. 근데 이번엔 C에 칠할 수 있는 거. 이번엔 A랑 C랑 달라야 돼.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가지죠. 맞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초록색을 칠했어.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D도 2가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더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뒤로 잠깐 넘어가시면 뒤에 그 교과서 쭉 넘어가면 경우의 수 쪽이 나와요. 뒤에 넘어가시면 경우의 수 쪽이 나오는데 어디냐 페이지가
어디 나오냐. 96페이지 정도부터가 경우의 수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 456번, 457번 보이죠? 쭉 넘어가서 456번, 457번 보여? 그거 학교에서 안 배우면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일부러 좀 혹시나 몰라서 넣어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뭐 당장 내일 풀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때가 될 거니까 그때까지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뭐 언급한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어. 그럼 안 푸셔도 돼요, 사실. 알겠죠? 알겠죠? 그런 거고요. 그런 거고 이 중에 어디냐? 그러니까 459번 같은 걸 보자는 거야. 459번 같은 거. 458번 보면 당연히 누구부터 시작하겠어? 당연히 B부터 시작하겠죠? 그치? 그럼 B부터 시작을 하면 그냥 쭉쭉쭉 가면 돼. 왜? B에다가 내가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색 못 칠할 거니까. 그럼 상관없잖아. 그치만 459번은 누구부터 시작해? 뭐 A부터 시작해. A부터 시작한다 쳐. 그런데 A와 C가 같을 수 있다.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 방금처럼 A, C가 같은 경우와 A, C가 다른 경우를 나눠서 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알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도형은 바뀔 수 있어. 도형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 뒤에는 뭐 다른 거죠?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항상 보셔야 된다. 뭘 보셔야 된다? 내가 가장 인접한 게 많은 걸로 시작을 할 거고, 그런데 그랬을 때 걔와 같은 게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셔야 된다.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숙제하면서 몰랐던 거나 질문 있으면 내가 질문 쭉 받아줄 거니까 채점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채점하세요. 채점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순열 다시 한 번 더 쭉 복습하면서 질문 받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숙제는 150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150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숙제는 최소치야. 알겠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숙제는 최소치야. 그것보다 더하는 건 얼마든지 더 하셔도 돼요. 알겠죠? 특히 교과서 부분 말고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경우의 수 부분 말고 뒤에 행렬이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 문제들, 교과서 이후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 문제들을 추가로 푸시는 건 얼마든지 더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죠? 근데 최소치가 150번까지인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